자, 19세기 중후반 국제정치와 로스차일드의 관계가 어땠는가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하고 넘어갈 텐데요. 때로는 국제금융이 국제정치에 영향을 미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경우는 국제정치가 국제금융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로스차일드가 더 힘들고 곤경에 처한 경우들도 많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국제금융이 국제정치에 영향을 미친 경우는 메테르니히의 전쟁 의도가 1832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뱅커인 살로몬 로스차일드가 채권 발행을 안 하겠다고 메테르니히한테 거부를 해버립니다. 자기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로스차일드 가문 내부에서도 또 힘들어지고 이러니까는 하지 마세요라고 말리는 거예요. 그때 메테르니히가 그 말을 듣고 접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메테르니히가 개인 삶에 있어서 허영심이 많았거든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 하는 거 있는데, 개인 삶에 있어서 허영심이 많으면은요, 결국에는 돈을 어디선가 조달해야 되겠죠. 그걸 누구한테 돈을 꾸겠어요? 로스차일드한테, 이제 살로몬한테 돈을 많이 빌렸었기 때문에 살로몬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시거나 이런 데에 올라가시는 분들은요, 개인 생활에 있어서 허영심이 많지 않은가 하는 거에 대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이제 로스차일드가 경험했던 19세기의 상황은 국제 정치가 국제 금융을 더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 간의 적국에 속하면 더 난처해졌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19세기는 하필이면은 민족주의의 물결이 막 불같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사실은 로스차일드에게는 쥐약이었다 하는 거예요.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 그게 1866년이고요.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보불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거 1870년에 일어났죠. 이것이 갈등 국가들 중간에 끼인 유태인들한테는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됐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최대 강점이 자신의 최대 약점이 되는 거죠. 각 나라에 퍼진 친척 네트워크 덕분에 그전에는 정보전에 강하고 각 나라의 왕국 간의 핵심 정보를 자기네가 다 취합을 할 수 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왕국들이라고 하는 거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이 아들, 딸들이 더 유럽 여러 나라에 퍼져 있었고, 또 부르봉 왕가의 여러 애들이 여러 나라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 왕가들 차원에서는 우리가 남이가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민족주의가 벌어지면서 어떤 상황이 됩니까? 왕가들 저리 가라. 민족들끼리 우리끼리 합쳐야 되겠다. 이런 식의 움직임이 벌어지니까는 간첩 혐의를 유태인들이 많이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뱅킹 경쟁에서도 또 배제가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 독일 민족이 전쟁을 치르겠다는데 프랑스 민족하고 뱅킹하는 애들 저리 가. 이런 식으로 배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비슷한 상황 벌어지고 있으니까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 벌어지니까 어떤 상황 벌어집니까? 미국 정부에서 얘기하기를 야, 중국에서 반도체 많이 생산하는 회사들 저리 가. 배제가 되죠. 그러니까 삼성하고 SK하이닉스하고 아니에요 형님, 우리 중국에서는 생산 아주 최소화 안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바이든 형님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미국의 충성 막 이러면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뱅킹 경쟁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더 심했다는 거죠. 자,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 1866년 얘기 나가면요. 잠시 보면은 프로이센 오스트리아가 싸우는데 철혈 정책의 비스마르크가 프로이센의 수상이죠. 독일 통일을 하려고 드는 거예요. 이 독일 지역에 200개 국가로 쪼개져 있었더니 이 우리 위대한 독일 민족이 힘을 합치지 못하니까 맨날 수치만 당하고 앉았다. 힘을 합치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제일 먼저 한번 실력을 행사해야 되는 게 누구냐? 그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를 일단 한번 쳐가지고 우리가 위세를 과시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이런 전쟁에 있어서는 프랑크푸르트의 로스차일드는 이 비스마르크 쪽이어야 돼야 되는데, 비인에 있는 로스차일드는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적국을 도와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끼리 싸우는 꼴 돼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렀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프로이센과 프랑스 전쟁 그때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비스마르크는 개인사에 있어서 상당히 보수적인 행동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뱅커들한테 많이 의존을 안 했다. 그러고요. 로스차일드의 의존을 최소화했다 하는 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유태인 뱅커들한테 의존하지 말자. 그리고 독일 민족의 뱅킹을 만들자, 은행을 만들자 해가지고 그때 때마침 같이 출발한 게 도이치뱅크가 되겠습니다. 밤베르거, 시멘스, 델뷰리크 이런 사람들이 창시를 했다 그러죠. 자, 1870년 보불 전쟁이 벌어집니다.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되겠는데 독일 통일할래는 비스마르크 대 반대하는 나폴레옹 3세의 전쟁이 됐는데 결국 프로이센이 이겼죠. 비스마르크가 워낙 철혈 정치를 잘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에서 거울의 방에 가가지고 독일 제2제국 대관식을 합니다. 저게 남의 집 안방에서 잔치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죠.